여러분께서는 항공기 기내에서 특정 국가의 탑승객들만이 표출하는 특별한 행동 양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공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저에게는 수많은 탑승객과 전 세계의 다채로운 문화들이 일상적인 풍경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이전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지극히 이례적인 순간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여겼지만 이 경험은 시간이 흐르며 여러 차례 반복되었죠. 그 사건 이후 저의 시선과 관점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었는지를 지금부터 매우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이름은 엘리나 보르헤스입니다. 스페인 북부에 자리한 작은 도시 빌바오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수려한 산세가 조화를 이루는 그곳에서 보낸 유년 시절은 항상 자유롭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나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창공을 유영하는 항공 승무원의 삶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승무원으로 경력을 쌓은 지 6년째. 멕시코 국적 항공사와 에티하드 항공을 거치며 세계 각지를 누볐습니다. 주요 운항 노선은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업이 제공하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조우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 심성, 그리고 행동 양식은 실로 다양했으며 국가별로 매우 뚜렷한 문화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노선 항공편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랍고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욱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국인 탑승객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기존에 경험했던 모든 탑승객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천행 항공편의 업무를 담당했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저는 중동 노선에서 몇 차례 극도로 피로를 유발하는 비행을 마치고 온 직후였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하게 지친 상태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탑승 준비를 완료하고 게이트로 나섰는데 제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잠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거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이트 앞에는 이미 탑승객들이 매우 긴 형태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단순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말다툼이나 소음 없이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손에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준비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질서의식이 투철한 탑승객들이 한데 모인 것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했었죠. 이윽고 탑승이 시작되자 저의 놀라움은 더욱더 극대화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노선에서는 탑승 개시 시점부터 주변이 매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먼저 기내로 진입하려고 서두르거나 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야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탑승객들은 차례차례 줄을 엄격하게 지키며 본인의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했고 기내 선반에 짐을 올리는 모습조차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신속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오늘따라 업무가 유난히 수월하네. 항공기가 순조롭게 이륙하고 나면 승무원들에게 가장 분주하고 긴박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내식 서비스 제공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탑승객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식사 시간이겠지만 승무원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메뉴를 선택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마음을 번복하여 다시 요청하는 탑승객들이 많아지면 서비스 속도는 순식간에 지연되곤 합니다. 특히 중국 방면 항공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중국 노선에서의 기내식 서비스는 종종 마치 작은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메뉴를 안내해드리면 탑승객들은 즉각적으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며 고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닭고기요? 아니, 잠깐만요. 소고기도 있었죠. 아, 그래도 역시 닭고기로 하겠습니다. 혹은 이미 음식을 배부받은 이후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어 승무원을 호출하여 음식을 교체하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제가 메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말을 도중에 끊으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소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서비스 속도는 필연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었고 승무원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행 비행을 마치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행 항공편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기내식 카트를 끌고 첫 번째 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밝고 온화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메뉴는 닭고기와 소고기입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지체 없이 명쾌한 대답이 즉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닭고기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탑승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닭고기로 주세요. 세 번째, 네 번째 탑승객 역시 어떠한 고민의 시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신속하게 선택했습니다. 제가 메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고 탑승객들이 마치 미리 정답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중국행 비행기에서는 메뉴를 선택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한국행 비행기에서는 탑승객들이 이미 확고한 결정을 내린 채 저를 대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완료된 후 동료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속삭였습니다. 한국 노선은 늘 이렇죠. 기내식을 분배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쉬울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순조로울 수가 있는가? 평소 같았으면 메뉴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카트를 미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이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기내식 서비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탑승객들의 빈틈없는 철저한 사전 준비 태세 덕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이후 트레이를 수거하는 시간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탑승객들이 트레이를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용된 빈컵은 구석에 굴러다니고 음식물 찌꺼기와 각종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어서 정리하는 데 평소보다 배가 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중국행 비행기에서는 바닥에 냅킨이나 음식물이 흩뿌려진 채 그대로 방치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트레이를 수거하려면 탑승객에게 다시 정리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행 항공편에서는 그러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트레이를 수거하자마자 저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모든 잔여물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용된 냅킨은 정갈하게 접혀 한쪽에 모아져 있었고, 빈 컵은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그 섬세한 배려의 손길이 저에게는 매우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건네자 해당 탑승객은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탑승객도 또 그 다음 탑승객도 모두 한결같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용한 자리를 누군가가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에 배려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승객이 저에게 더욱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해 주었습니다. 간식으로 제공했던 작은 스낵 봉지가 정성을 들여 종이 접기처럼 깔끔하게 접혀 트레이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봉지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접어 놓으셨네요. 동료에게 보여주자 그녀 역시 웃으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탑승객은 한국행 비행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점이에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배려와 정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중국행 비행기에서 바닥에 아무렇게나 투기된 쓰레기를 제가 직접 주워야 했던 경험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지향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것은 타인을 생각하는 깊은 존중의 마음이다. 그날의 비행을 마친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중국행 비행기에서 목격했던 혼란스러운 장면들, 무질서하게 방치된 트레이와 쓰레기들. 그와 비교해 한국 탑승객들은 질서와 배려로 서로를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주 작은 차이들이 모여 기내 전체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인천행 비행기는 단순하게 업무가 수월한 비행을 초월하여 배려심과 타인을 향한 존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기내를 정리하며 저는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는 다른 노선과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동의해요.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나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게 되네요. 그날의 비행은 저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행동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인천행 비행기를 담당할 때마다 작은 감동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조용하고 은은한 배려와 섬세함은 언제나 저를 놀라게 만들고 항공 승무원으로서의 저의 하루를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모두 종료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탑승객들은 각자의 좌석에서 영화를 시청하거나 조용히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기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항공기가 갑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기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항공기 운항 중 흔들림은 종종 발생하는 일반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체의 진동은 점차적으로 더욱 강해졌고, 기내에는 작은 웅성거림과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탑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굳건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기내 방송에서는 기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탑승객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난기류였습니다. 비행 중에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상황이기는 하나, 흔들림의 강도가 심해지면 탑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기내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중국행 비행기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기내가 극심한 혼돈 상태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는 탑승객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이탈하여 짐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큰 소리로 불안감을 표출했으며, 심지어 일부 탑승객들은 승무원을 붙잡고 울먹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기내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졌고 승무원들이 아무리 진정시키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착륙할 때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천행 비행기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상이했습니다. 항공기가 한 차례 크게 흔들리자 몇몇 탑승객이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곧바로 안전벨트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라며 작은 목소리로 아이를 다독였고, 홀로 여행하던 탑승객들은 창밖을 응시하거나 눈을 감고 침착하게 흔들림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뒤쪽 통로에서 탑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 탑승객이 저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흔들림은 괜찮습니다. 가끔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승무원분들께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 짧은 한마디의 위로가 저에게는 막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탑승객들이 승무원들에게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마련인데, 이 남성분은 오히려 저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탑승객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 덕분인지 기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주변의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내 앞쪽에 착석해 있던 한 젊은 여성 탑승객이었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를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심려치 마세요. 잠깐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그 여성 승객의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할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잡아주면서 작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따뜻한 모습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내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배려심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당황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고, 서로를 다독이며 이 난기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항공기는 점차 흔들림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돌리며 다시 한번 탑승객들의 상태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여전히 탑승객들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다시 수면에 들거나 영화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동반하고 탑승한 한 어머니가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세요. 아까 많이 흔들려서 걱정했는데 덕분에 무사히 괜찮아졌어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제가 웃으며 안부를 묻자 그 어머니는 곁에 앉아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이도 생각보다 잘 참고 견뎌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괜히 제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더욱더 불안해할 테니까요. 그 말씀을 경청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 탑승객들은 단순히 질서정연하고 침착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깊이 배려하는 마음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착륙 후 기내를 정리하며 저는 중국행 비행기에서의 기억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난기류가 닥쳤을 때 아수라장과 불안함이 가득했던 기내와는 달리 인천행 비행기에서는 모두가 차분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위기를 현명하게 넘어섰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동료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한국행 비행기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모두가 정말 침착하고 서로를 배려하더군요.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 노선은 유난히 평온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비행은 저에게 탑승객들의 침착함과 배려심이 항공 안전과 분위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질서 정연함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하고 끈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게 아직도 잔잔하고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점차 고도를 낮춰갈 때면 승무원으로서 가장 바쁘고 분주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탑승객들이 좌석을 올바르게 정리하는지 확인하고 항공기 내부 곳곳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날의 비행을 되돌아보며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되곤 합니다. 특히 인천행 비행기를 마무리할 때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탑승객들은 진정 특별하다. 그날도 비행기는 지극히 평화롭게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 탑승객들은 착륙 직전의 순간에도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탑승객들은 짐을 챙기고 자리를 정돈한 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점이면 다른 노선에서는 통로를 막고 선반을 열며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한국행 비행기에서는 그런 무질서한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로를 따라 걸으며 마지막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좌석 주머니에 남겨진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좌석 등받이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탑승객이 저를 불렀습니다. 젊은 남성 탑승객이었는데 멋쩍은 표정으로 작은 비닐봉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사용한 쓰레기인데 따로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요. 비닐봉지 안에는 기내식 포장지와 사용한 물티슈 같은 작은 쓰레기들이 매우 가지런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깔끔하고 정갈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 탑승객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쓴 것은 제가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요. 그 간결한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이처럼 작고 따뜻한 배려를 마주할 때입니다. 그저 자신의 쓰레기를 치운 것뿐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착륙 후 탑승객들이 하기 준비를 마친 기내는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앞문 쪽에 서서 탑승객들을 배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제가 늘 감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수많은 탑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승무원들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기 때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잘 도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몇 탑승객들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어떤 승객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내에서의 짧은 여정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탑승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탑승했던 젊은 여성 승객이었는데 내리기 직전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 많이 긴장하셨는데 덕분에 편안하게 잘 왔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긴장하지 않으셔서 저도 다행입니다.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느린 걸음으로 기내를 나섰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챙기는 따뜻한 휴머니즘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모든 탑승객이 하기한 후 기내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다시 한번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인천행 비행기는 대부분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이날도 좌석 주머니에 쓰레기를 남겨둔 탑승객은 거의 없었으며 사용한 담요는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내 뒤편으로 걸어가던 중 한 좌석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메모지를 펼쳐보니 짧고 정성스러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그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쁘게 항공기를 오가며 탑승객들을 응대하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인데 누군가는 이러한 저의 노력을 알아주고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 작고 단순한 메모 한 장이 하루의 누적된 피로를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에게 메모를 보여주자 그녀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탑승객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작은 배려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기에서 내리면서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승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출하는 모습은 제가 수많은 노선을 경험하면서도 오직 한국행 비행기에서만 느꼈던 특별하고 독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이 노선의 업무를 맡았을 때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설 때도, 기내식을 받을 때도, 짐을 정리할 때도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쓰레기 하나를 정리하는 모습, 짐칸을 닫아주는 사소한 손길, 떠날 때 건네는 진심 어린 짧은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비행이 종료된 후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행 비행기는 다른 것일까? 다른 노선에서도 분명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탑승객들은 많지만 한국 탑승객들은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는 점이 극히 특별했습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기내 전체를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삶의 지혜로 체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항공기가 착륙하고
탑승객들이 모두 하기한 텅 빈 기내를 돌아보며 저는 늘 잔잔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정돈된 좌석, 단정하게 접혀있는 담요, 그리고 가끔씩 발견되는 작은 메모들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수고를 저희는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작은 배려와 감사의 표현들은 저에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소중함과 보람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억들은 제가 인천행 비행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자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비행을 마친 후에도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었지만 그날 만난 한국 탑승객들의 작은 배려와 세심함 덕분에 오히려 제가 더 위로와 격려를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겨준 탑승객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이 승무원인 저에게까지도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 노선이 배정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인천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동료들도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리나, 한국행 비행기만 보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응, 맞아. 한국 노선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거든. 탑승객들도 배려심이 넘치고 기내에서 일할 때면 시간도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이러한 저의 마음은 단순히 업무가 수월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탑승객의 관계를 초월하여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스케줄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도 한국에서 하루 이틀 정도 체류할 수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비행기에서만 한국을 만나고 즉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이 기회가 정말로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비행 후 한국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네.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은 인천 시내를 간단하게 둘러보았고 다음 날에는 서울로 이동하여 그곳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저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순간은 작은 식당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한국인들이 줄 서 있는 작은 식당이 눈에 띄었고 호기심에 저도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풍성하게 차려졌고 식당 주인 아저씨는 제가 외국인님을 곧바로 알아차리자 친절하게 음식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김치라는 겁니다. 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의 따뜻한 설명과 함께 한 끼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주인 아저씨가 제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또다시 놀러 오세요. 그 간결하고 정겨운 한마디가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내에서 느꼈던 그 배려와 따뜻함이 항공기 밖의 일상생활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이틀은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거리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 늘 기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만났던 한국이었지만 직접 그곳에 체류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니 그들이 왜 그렇게 배려심이 깊고 친절한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그 작은 배려와 따뜻함은 저에게는 훨씬 더 거대한 감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한국 노선을 배정받을 때마다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기내에서 한국 탑승객들을 만나는 것도 반갑지만 언젠가는 더 긴 시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 듭니다. 그들의 따뜻한 인사와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 남긴 여운이 너무나도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다음 비행 때는 또 어떤 따뜻하고 긍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인천행 비행기는 단순한 업무의 연장이 아닌 저에게 소중한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주는 특별한 여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더 긴 시간 동안 한국의 깊은 정을 느끼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사연과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